안녕하십니까. 세김성형외과 윤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사시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에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되는 건데요. 이 안구가 이렇게 있고 앞에 이제 결막으로 들어가서 접근을 결막 쪽으로 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여기에 인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 밑을 받치고 있는 지방이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인대를 박리를 하고 아래쪽으로 지방을 재배치하고 고정을 바깥쪽으로 하든지 안쪽으로 고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이쪽에 인대를 들어가게 만드는 눈밑 고랑을 이제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 관련된 수술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구조들이 안구도 있고 근육이 있고 피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 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요런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이제 복시가 일어납니다. 복시라는 거는 초점이 두 개로 맞춰지는 거죠. 눈은 물체를 정확하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겠다 생각하면 이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서 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복시가 나타나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 물체가 초점을 잘 못 맞추게 됐을 때 정면을 응시하라고 하면은 한쪽이 돌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육이 재활동을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사시가 되는 거거든요. 요 밑에 상당히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하사근이 되는 건데 다른 근육들은 상당히 이제 안쪽에 있지만 요 바깥쪽에 있고 눈밑을 수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구조물이고요. 이런 하사근이 처음에 잘못되게 되면 복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처음에 하사근 주변에 부종이 생겼다든지 출혈로 인해 가지고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 붓기가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니까 근육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생한 복시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지켜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붓기가 빠졌을 만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안과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뭐 원 상태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눈밑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조금 심각한 부작용들만 골라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눈밑 수술 후의 부작용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밑 수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수술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만 잘하면 그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랑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김성형외과 윤태호 원장이었습니다.